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대망의 9월 FOMC 회의가 끝났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일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제 다음 주가 9월 말이에요. 벌써 이제 올해도 한 분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상당히 많은 또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좀 부가적인 일정들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에서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제의 3분의 2 정도는 소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의 움직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유럽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유럽 내, 특히 유로존 내 가장 큰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역사적 저점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얼마만큼의 반등이 나올지, 또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지 여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목요일이 중요하겠네요. 항상 어떤 일정들을 보면 이 목요일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목요일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독일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물가 상승률 계속해서 얼마만큼 높아지고 있는지, 또는 아니면 좀 낮아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최종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마이너스 0.9%로 발표가 됐다가 이게 마이너스 0.6%로 상향 조정이 됐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만큼이 나올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데요. 뒤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30일 날에 가면 중국에서 국가통계국이에요.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있고요. 또 하나 민간업체인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여기에 이제 차이신까지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나온다라는 점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중요하죠.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CE 물가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경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FOMC 회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스타트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하는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요일 날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뭐 중간에 찰스 에반스라든지 로레타 메스터라든지 등등 상당히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지만, 특히나 라일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이고요. 그리고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뉴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이 연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의 발언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요일날 보면 포르쉐가 상장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여러모로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부통령이죠.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FOMC 회의가 끝났는데, 지난 그 21일이죠. 그 FOMC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그날의 움직임을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1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후 2시예요. 오후 2시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죠. 75bp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공개가 되는 시점에서 보면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었냐면, 미국 S&P 500 지수가 크게 빠지고요.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오르고,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크게 오르고, 시장 변동성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단에서 보였던 이런 움직임들은 전형적인 약세장 또는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내내 나타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30분 후인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의 움직임들을 좀 보면 다시 한번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는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념물 국채금리라든지 시장 움직임들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 30분 사이에 상반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앞으로의 시장은 이 앞단의 모습일까 또는 뒷단의 모습일까? 그렇죠?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렇습니다, 딱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파월 의장이 대체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는지, 대략 기자회견은 한 50분 정도 진행을 됐었거든요. 제가 그 전체적으로 스크립트를 쭉 받아보니까 한 24페이지 정도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은 원문을 좀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을 다시 동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지난해까지는 연준이 생각했던 거는 이 공급 측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판단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근데 올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요인 거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주 강력한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가 슬로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이 둔화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너무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소프트해질 필요가 있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뭐 지금 공급망과 관련한 얘기도 분명히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노동시장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그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께서도 다 보실 수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통 성명서를 발표를 하죠. 성명서에 뭐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공급 측 요인에서 러시아 전쟁이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이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2% 물가 상승률로 돌아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이겁니다. 제가 그냥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좀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뭐냐면 SEP라고 해서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 요약이에요. 매 3, 6, 9, 12월 달에 발표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지난주 월스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9월 SEP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되게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기준금리의 목표치 자체도 상당폭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률과 관련한 부분도 전망치를 이렇게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물가 자체는 워낙 처음부터 좀 높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경제 성장률과 관련한 부분들, 실업률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6월에 1.7%에서 0.2%, 그러니까 거의 정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업률은 지금 당장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에서 3.8로 소폭 올리긴 했지만 내년에 4.4%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 될 것 같다. 이게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기준금리 폭이 3.4에서 4.4까지, 내년에는 4.6까지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내년에
레인지가 4.4에서 4.9까지 있습니다. 겨우 일단 5% 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월스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기준금리의 타겟이 3.5%냐 또는 4%냐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게 좀 달라졌어요. 4%냐 이제는 4.5%냐. 이게 또 3개월 후에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앞으로는 지금부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4에서 4.5와 관련한 이 내용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악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지표 중에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헤드라인과 코어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쇼크가 나왔던 건 뭐였냐면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시장에 좀 충격이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의 움직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단 시장 예상은 전체적인 헤드라인도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코어 관련한 부분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과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간의 이 항목별 기여도예요.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느냐에 관련한 부분인데, 지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였죠? 역시 임대료였어요. 임대료. 즉 주택과 관련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 한 31%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 임대료와 관련한 주거와 관련한 비용이 대략 31%가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게 개인 소비 지출로 오게 되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대략 한 15% 정도 뚝 떨어져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의 일각에서는 실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저희가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식품 이외에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한 부분의 물가가 실제로는 이 개인 소비 지출에 더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많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 부분들에 좀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개인 소비 지출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명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방심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우리가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용과 관련한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일단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던 게 노동시장 이제 수급과 관련해서 실직자 1인당 거의 2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지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거의 지금 1.98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시장에 나가면 2개의 일자리가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누그러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 움직임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둔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 그러면 파월 의장의 말을 빌려보면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움직임이 이렇게, 이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내려오고 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야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난주 초반에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35만 건 정도가 왔을 때가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추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전 딱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10년물 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방향성을 대변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경기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의 이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실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들, 즉 역의 상관관계가 보였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간밤에도 보면 3.5%였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룻밤 사이에 3.7%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죠? 특히 기술주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페드 피봇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그게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이미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이 그 기대에 대해서 무참하게 깨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기대를 가져도 되느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적어도 피크하다는 움직임을 보일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번에 75bp 올려서 3.25%예요. 그리고 올 연말에 예상되는 금리가 대략 4.4%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체크하실 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피크아웃을 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페드 피봇,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짧게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렸고요. 길게는 12개월에서 16개월 정도 걸렸어요. 꽤 길죠. 시차가 꽤 있더라라는 점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뭘 봐야 되느냐? 기업들의 이익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개선이 될지에 대한 여부, 또는 개선이 되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일단 기업들의 분기별 EPS 추정치,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보면은 지금 이제 당장 3분기예요. 3분기 추정치가 지난 6월 말 7월 초에 보면 거의 전년 동기 대비 10%였거든요. 10%였는데 이게 지금 쭉 떨어져서 3.6%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당장 2주, 3주 후부터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전형적으로는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졌다가 원래 실적 시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경향을 이때까지 계속해서 보였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항상 시장의 예상은 이랬었지만 이 예상을 항상 비트하는 모습, 즉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항상 시장은 좋았던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죠. 그런 흐름들이 실제로 보면 작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양호한 모습 좀 보였었고, 근데 이제 올해는 어땠었죠? 올해는 실제 예상치도 전년 동기 대비를 하다 보니 기저효과 영향으로 인해서 낮아지기도 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분기 실적까지 견주했던 거는 뭐였냐면 워낙 낮아진 눈높이에서 이렇게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이번 3분기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은 하긴 하는데, 그 기대 자체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거는 맞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엄격한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걸 시장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번 9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잭슨 홀의 연장선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경제 전망 요약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연준이 지난 6월과는 확연히 다른 색깔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성장률을 크게 낮췄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전체적인 수준을 상당 수준
높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경제가 좀 슬로우 다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또는 거기에서 좀 더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실시한 선물 조사를 보면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어느 정도 경착륙이 아닌 정도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전체적인 응답자 수가 82%에 달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부터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시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선행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점부터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시장에 참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업 이익의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간 충돌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가 만약에 침체가 될 거라고 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는 빠지게 될 거고요. 긴축 강도가 세진다라고 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과 후를 정해 본다라고 하면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뭐가 될까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이익 추정치 지금 보면 계속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 이게 지금 현재라고 보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이제 연준이 명확하게 경고를 했잖아요. 성장률도 크게 낮추고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난 1분기 실적 시즌 때 얘기했던 그런 가이던스보다 그 가이던스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좋은 쪽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FMC가 회의가 끝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지나온 거예요. 지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그 키포인트 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네, 이해가 안 되면 돌려보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